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딸랑 한 명. 와, 밀도 있는 수업. 밀도 있는 수업은 집중 폭격인가? 지금 평상시 학기 중과는 다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잖아. 이럴 때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거든. 감각이라고 하는 게, 느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즉 학기 중 시험 기간이 얼마 뒤에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공부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 이런 걸 얼마큼 잘 컨트롤해서 공부를 하느냐가 당연히 실제로 시험 기간이 왔을 때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집중력을 유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면 공간 도형을 하고 있어요. 공간 도형에서 첫 번째가 위치 관계였고, 그 시작이 평면의 결정 조건 총 몇 가지였지? 4가지였어요. 4가지. 이 새끼야. 세 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평면 결정 조건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1호부터 시작해서 등장을 하는데, 위치관계는 종류가 크게 3가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요게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순서대로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평면 도형에서 위치관계, 즉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 직선과 직선과는 대응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자, 이런 거였고, 거기서 메인은 평면에서는 곡선과 직선이 메인이듯이 여기서는 평면과 직선이 메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직선과 직선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가장 낯선 꼬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2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는 평행이동, 또 하나는 그냥 정사면체일 필요는 없고 사면체. 그래서 그 사면체와 꼬인 위치의 중간 단계가 정석에 등장한 꼬인사변형이라고 하는 놈이었다. 뭐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이제는 메인이 되는 놈으로 가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다. 이거 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놈은 2가지인데,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과 평면의 평행.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되고,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놈을 생각하기 위해서 정석 135페이지를 펴보면 네모 4번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관한 정리라고 해서 쭉 있어요. 이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6번, 8번 2개를 읽어보세요.
읽었으면 칠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맨날 늦어 개새끼는. 그래서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를 여기 봐.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평면 위에 한 직선과 평면 밖의 직선이 평행하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고 판단한다. 이해 갔지? 그게 정리 6번이었고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는 요걸 이용해서 가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가는 건데 요런 상황이 몇 번? 2번이 있으면 그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고 판단한다. 읽었으면 이해 갔지? 그런데 2번이라고 하면 요 직선이 2개가 등장하나? 요 두 직선은 무슨 관계여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 센 피세요. 93페이지. 센 93페이지에 528번을 보면 문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정팔면체가 이 그림과 같다라는 거거든. 이해 갔나? 정팔면체가 이때 평면 ABC와 평면 ABC 그리고 평면 EFD 평면 DEF라 하자. 평면 DEF 다시 평면 ABC와 평면 DEF는 위치관계가 평행하다야. 평행하다. 두 평면은 왜 평행한지 판단해 보세요. 시작. 판단했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지금 과제는 뭐냐 하면 정팔면체 그림 센 528번에서 평면 ABC와 평면 DEF는 평행하다. 평행함을 증명하시오. 이런 거거든. 이랬을 때 요 놈을 이용한다. 이거죠. 정리 8번을 이용한다. 평면과 평면의 평행이잖아.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림을 보고 집중하세요. 직선 AB와 직선 DF는 평행하다. 왜 평행한데? 사각형 ABFD는 정사각형이므로 평행사변형이고 따라서 마주보는 두 변 AB와 DF는 평행하다.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마찬가지로 사각형 BCDE에서 변 BC와 변 ED는 평행하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평면 ABC와 평면 DEF는 평행하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 8번을 이용했죠. 이 결론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팔면체에서 마주보는 두 평면은 평행하다. 정리 8번을 이용해서 본 거였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게 판정이고 실전에서는 평행평면이란 거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보조평면을 도입한다. 방금 전에 한 행위였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기 전에 정석 135페이지 박스에서 정리 5번을 읽고 이해해 보세요. 이해했나? 이해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림으로 보면
평면이 있다. 그리고 평면 밖에 직선이 있다. 그랬을 때 뭘 생각하라냐면 요걸 생각하라는 거지. 이 평면을, 이 직선을 포함하고 이 평면과 만나는 평면을 생각을 하자. 오케이? 이랬을 때 요 두 점이 만나면 이제 교선이 발생을 하잖아. 요 교선과 얘가 평행하면 요 직선과 요 평면은 평행하다고 판단한다. 이거지. 실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거거든. 이때 내가 말하는 평행 평면이란 이 평행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게 보조 평면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기하의 흐름에서 이 공간도형은 평면 도형으로 쪼개는 도구는 보조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조평면이라고 했는데, 보조평면은 크게 두 가지, 단면도와 전개도. 이때 단면도에는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평행평면과 수직평면. 여기서는 평행평면이란 그 평면 안에 평행선 두 개가 등장하는 걸 말한다. 이해 갔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전 센 528번의 그림에서 도입한 보조평면, 즉 평행평면이 뭐냐면 평면 ABED가 되겠어요. 평면 ABFD, ABED가 아니고 ABFD. 그리고 또 다른 평행평면으로 BCDE를 도입한 거예요. 이해 갔지? 이렇게 바라본다. 단순한 놈인데 이런 단순한 놈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해지지가 않는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판정.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석. 어딜 보느냐 하면 138페이지 펴보세요. 정석 138페이지를 펴보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빨간색 삼각형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꼬인 위치에 대한 개념으로 평행 이동과 관련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빨간색 삼각형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있지. 그 본문과 밑에 정리 10번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의는 뭐냐 하면 포인트가 이거죠. 이 직선과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 수직이면 그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라고 정의한다.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 삼각형 표시를 한 거고, 판정은 모든 직선을 다 생각해 볼 수 없잖아. 그 중에서 어떤 직선이 되는데, 어떤 직선 몇 개? 두 개.
두 개랑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라고 판단한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번에는 이거 두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이면 요 직선과 이 평면의 모든 직선이 수직임을 증명해보자. 요 과정도 좀 알아둬야겠어요. 교과서에 나오거든. 물론 여기에도 어딘가 있을 텐데 교과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어요. 예제 3번이야. 읽고 이해하세요. 예제 3번.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증명하는 건 교과서 프린트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죠. 뭘 이용했느냐? 핵심은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다. 요걸 잘 보면 수직과 이등분이거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선생 수업에서 워낙 강조된 부분이니까 머릿속에 인지가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해요. 즉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지. 그래서 요것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조선을 긋고 보조 평면을 도입을 하는데 포인트는 이등분이 되게, 즉 거리가 같게 만든 후에 결과가 뭐야? 수직이다. 지금 뭐 하고 있지? 수직.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대략 읽고 현재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거기서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겠어요. 예제 3번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대략 가운데 부분을 보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죠. 선분 P'P'의 수직 이등분선이므로 해서 수직 이등분선 밑줄 치세요. 노란색으로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그 아래줄 선분 PC와 선분 P'C는 같다. 밑줄 치시고 옆에 길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직선 L과 직선 Q는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시고 옆에 각이라고 적으세요. 지금 내가 말한 부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대략 이용을 하는데 결론은 이거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뭐 점이 같게 잡는다.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삼각형 기하잖아.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서 뭐 합동이다. 이런 것들이 가는데 핵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도록 점을 잡아서 결국 이거 수직임을 보인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요 증명은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다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첫 번째 평행, 두 번째 수직 각각에 대해서 판정과 실전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는데 여기는 이제 판정까지 했죠. 이번에는 실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이 수능 관점에서 본다라면 현재 기하가 수능 선택 과목 3과목 중에 한 과목이잖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에서 세 번째가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인데 거기서 핵심이
공간 도형의 두 개념,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 돼요.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는 수능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은 뭐 내신에서도 나오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조금 전에 평행평면이 있었죠. 여기서는 수직평면이다 라는 거야. 지금 삼수선의 정리는 어떤 위치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의 실전 개념이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다의 실전 개념에는 보조평면으로서 평행평면의 도입, 그거를 정팔면체에서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이다를 증명하는데 사용을 했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삼수선의 정리의 핵심은 수직평면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145페이지를 네가 이해를 했니? 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뭔데요?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수직평면이 뭐냐 하면 평면, 이 박스에 있는 그림에서 세 개의 그림 모두에서 평면 PMN이거든. PMN. PMN이 평면이죠. 이 평면이 수직평면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란 뭐냐? 직선 A와 평면 PMN이 수직이다. 이거지. 거기에서 판정으로서 생각했던 게 평면의 두 직선과 주어진 직선, 평면 밖의 직선이 수직이면 평면과 직선은 수직이고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그림에서는 평면 PMN의 두 직선 PM과 MN이 A의 수직이다. 이거죠. 이때 PM이 직선 PM과 A는 왜 수직인가? 답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보여야지. 직선 PM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따라서 직선 PM과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은 수직이다. 따라서 직선 PM과 A는 수직이다. 직선 A와 직선 PM은 수직이고 직선 A와 직선 MN은 수직이다.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수직이죠. 따라서 직선 A와 평면 PMN은 수직이다. 따라서 직선 A와 평면 PMN의 모든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수직이다. 따라서 직선 A와 직선 PN은 수직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두 개의 관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 논리 전개가 단순한 듯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결론으로 알아두자가 삼수선의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지금 보면 왜 세 개가 등장하니? 삼수선의 정리에 왜 세 개가 등장하니? 라고 하면 평면 PMN에서 생각하고 있는 직선이 몇 개야? 세 개죠, 세 개.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가 세 개가 되겠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는 PM과 A가 수직이고 PN과 A가 수직이다. 따라서 PMN이라는 평면과 A는 수직이고 따라서 직선 A와 직선 MN은 수직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끝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보조평면으로서 수직평면, 즉 거기서는 PMN이 되겠죠. 그렇게 등장을 한다. 보조평면이란 말은 원래 주어져 있는 평면은 PMN이 아니고 그림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면은 알파죠, 알파. 근데 이렇게 보조평면을 네가 주어진 문제에서 설정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가 되겠어요. 이게 요체인데 이게 생각보다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쌤 피세요. 95페이지.
95페이지에 545번. 이 95페이지에 유형 5번 제목이 삼수순의 정리잖아. 일단 545번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시작. 545번. 보겠어요? 이렇게 삼수순의 정리는 얼핏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어렵지도 않아. 그런데 실전에서 이 실전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판정이라고 배웠던 게 위치관계로 배웠던 게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고 뭐 그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논리 전개 과정이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치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보라는 거지. 이게 지금 네가 풀고 있는 센 545번과 삼수순의 정리가 무슨 관계인가 이거거든. 포인트는 이거가 되겠죠. when이 뭔데? 평면과 평면 밖의 한 점이다. 즉 이 두 개는 뭐야?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이게 삼수의 정리를 사용하라는 출제 의도다라는 거거든. 이 문제에서는 평면이 뭐니? 알파. 그리고 밖의 점이 뭐니? A죠. A. 이해 갔나?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가 뭔데? 의미선을 찾는다. 이게 네가 설정할 일이야. 마치 좌표 평면을 도입한다와 마찬가지로 네가 설정할 딱 하나야. 의미선을 설정을 했다고 가정하자. 의미선이란 뭘 말하냐면 그 문제에서 의미가 있는 선. 평면 위의 선이에요. 평면 위의 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그린다. 이 정도로 합시다. 수선의 발은 하나밖에 없죠. 자동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 이 점에서 네가 지금 설정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다시 내린다. 이게 수선이 발이고 다시 또 수선의 발이. 여기까지 이해 갔나? 그러면 요 점이 생기잖아. 이 점과 이 점, 두 점이 돼서 다시 연결한다. 이해 갔나? 그러면 네가 이 박스에서 보던 그 그림이 나오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수직평면이다 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의미선이 뭐겠니? 문제에 주어져 있죠. 네가 설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기 칠판을 봐. 저게 네가 할 유일한 일인데 그마저도 문제에 주어져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수직평면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삼수순의 정리가 뭔지 안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이고 선생 지금 설명을 이해했으면 이게 자동 결정이거든. 파란색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도전해 보세요. 시작. 됐어요?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문제를 보면 평면과 평면 밖의 한 점이다. 따라서 삼수순의 정리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한다. 네가 할 일은 의미선을 설정하는 건데 문제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스트럭처에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수직이고 얘는 정삼각형이므로 요 변의 중점에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린다. 그죠? 그러면 이 발이 있지. 근데 이 발은 뭐냐 하면 이 90도야. 이거 45도야.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90도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사인으로 표시하세요. 사인이란 이거지. 이게 삼수선의 정리 문제다. 이해 갔나?
문제가 풀린 거 아닌가? 1대 2대 루트 3이야. 그죠? 그래서 말로만 하겠어요. 이제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큰 흐름은 당연히 있어야지. 큰 흐름이 뭔데요? 공간 도형은 쪼개서 평면 도형으로 바꾼다. 지금 쪼개서 평면 도형으로 바꾼 거지. 여기에서 일단 생각한다. 1대 2대 루트 3. 1이니까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다시 바꿔서 루트 2대 2 루트 2대 루트 6.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6. 그러면 루트 7. 이해 갔나? 이거는 루트 2였으니까 2 루트 2였지. 그러면 뭐 답은 뭐야? 이것분의 이거니까 2 루트 2분의 루트 7. 지금 이해 갔나? 분모를 유리화하면 4분의 루트 14가 되겠어요.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죠. 이해 갔니?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 상문제야. 쉽지 않지. 그럼 너한테 뭘 묻고 있을까? 삼순의 정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니? 즉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야? 노란색으로 삼순의 정리인지 알아보고 빨간색을 기준으로 파란색 선을 설정한 후에 흐름. 평면, 지금 어떻게 했니? 평면, 평면, 평면으로 쪼개서 생각하고 있죠. 이런 공간 도형, 기하의 흐름을 적용할 줄 아니? 이런 기본적인 관점, 구조를 이론의 구조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 상이지. 그러면 이거 난이도 상이 아닌 문제들은 네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는데 구조적인 측면을 네가 생각해낼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는 다 구조가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한 문제 더 풀겠어요? 98페이지. 562번 풀어보세요. 562번. 재훈은 맞았나? 보겠어요? 보시면 그죠? 이 문제는 이 문제와 차이점이 직선으로 점을 제시했다 이거죠. 박해 점이고 그 다음에 평면 박해 점이다. 역시 의미선은 얘다. 그래서 수선에 발을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린다. 두 점을 연결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여기를 묻고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 맞나? 코사인 값이다. 물론 여기에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이때 여기 각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90도가 다 필요해. 예습을 통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즉 이면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뭐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것분의 요게 답이 되겠어요. 요 길이분의 이게 답이 되고 뭐 따로 설명하진 않겠다. 인데 포인트는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 이거죠. 그냥 풀이만 똑같은 게 아니고 이 평면이 뭐야? 이 평면이죠. 이 60도잖아. 이 60도죠. 그래서 정삼각형. 이거 정삼각형이지. 뭐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정삼각형이죠. 똑같은 문제가 되겠어요. 뭐만 다르니? 45도, 30도만 다르다. 근데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고 다른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되겠다. 그냥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두 번째 내용인 직선과 평면의 수질 그리고 그 실전 내용인 삼수선의 정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삼수선의 정리는 포인트가 평면과 박해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네가 해야 될 유일한 행위는 의미선을 설정하는 건데 두 문제 다 쌤 B스텝의 난이도 상문제이지만 의미선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쉬운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너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삼수선의 정리를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 나아가서 기하의 흐름, 즉 공간 도형은 평면 도형으로 쪼개서 보조 평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큰 흐름 안에 삼수의 정리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인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마무리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간 도형은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위치관계, 두 번째가 그 중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에서 따지는 것은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이 되겠어요. 각각에 대해서 판정과 실전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인 정사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정리하세요.